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책을 읽는데요. 그 중에 특히 우리 역사의 상고사의 원형과 정신문화를 꼭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단고기죠. 그 환단고기는 그동안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이루어졌고 논문의 90% 이상이 환단고기는 진술하는 논문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학계에 몇 사람 되는 그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온라인에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글을 읽고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환단고기 위설론에 같이 편성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역사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논거에 대해서 그 역사 기록에 대한 증명이죠. 보면요, 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는 어떻게 됐냐면 역사학은 융합 이렇게 고고학으로 가면서 과거사는 여러 학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역사적 사실을 진단하고 거기에 관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현대 전 세계의 역사학의 그런 움직임인데 보면요, 이 역사학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는 이렇게 학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죠. 여기 역사학계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아시다시피 절대로 타인들 역사의 전문 자기들이 역사학 박사고 나머지는 어느 뭐 탁월한 전문가더라도 그는 역사학자의 역사학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뭐냐 유사사기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 역사학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네이처지에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의 한국에 기원은 9천년 전에 요하 지역에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논문이 네이처지에 발표됐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학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전 세계의 학자들도 참여했지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서 결론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어가 어디서 왔느냐 9천년 전 요하에서 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자들이라면 일반인이 지금 발표했다만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여러 신문에 큰 신문짝에 벌써 기사가 났을 겁니다. 유사 사학자들이 이상한 역사를 한다고 지금 아마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했을 건데 문제는 네이처지에 발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유능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아무도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학을 유사학위를 주장했던 그 젊은 애들, 박사학위, 교수된 애들은 아직까지도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 역사를 유사사고로 밀어붙였다는 자기가 어떤 식이 이게 평가를 당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도 기시라든지 소설가 이시도 안시도 아무도 지금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서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학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일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우리 역사학에 접근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유사사기라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전 세계의 석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된 이 유화 문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자, 그중 여러분들 우리 환단고기 역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뭐 100만 명 정도가 환단고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보면요, 그 중에서도 환단고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단고기 기록 속에 들어있는 이 천문 기록이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환단고기 천문 기록 세 번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된 자료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신 환단고기는 제일 먼저 이제 기억하시는 것은 환단고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까지 말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천문 기록이죠.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를 돌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나서 가지고 자꾸 뭐 유사사기라고 떠드는 글을 지금 이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놈들이 몇 놈이 있습니다. 보면 그거는 말 그대로 천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한 푼의 지식도 없는 인간들이죠. 보면요, 그런 아들이 나서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역사학 박사이기 때문에 천문도 다 아는 것처럼 장난치는 그런 인간들이 몇 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환단고기 기록의 천문 기록 중에 세 번째
입증된 기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단고기의 별자리 천문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먼저 보시면 바로 박청범 박사하고 라다엘 박사가 이렇게 발표한 환단고기 단군 세계에 있는 5성 치루 기록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 두 분이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학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몇 년입니까? 보면 수십 년간을 말 그대로 진짜 공격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분은 세상을 떠나고 한 분은 말 그대로 그 꼬라지가 더러워 가지고 세상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창범 박사는 다시 활동을 재개했죠. 보면요, 이분들은 딴 거 없습니다. 역사와 상관없이 환단고기의 내용이 있는 천문을 데이터로서 천문 기록으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계급품을 물고 속된 말로 유사사기다라고 공격을 했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5성 치루 기록은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환단고기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논문으로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됐다면 세계 석학들은 다 고개를 숙였을 것인데,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이 학자들을 어떻습니까? 이 발표한 천문학자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밥가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성 치루에 대한 논문이 박창범 라다엘 박사에 의해서 발표돼 가지고 환단고기가 진짜 말 그대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가치로서의 책자로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바로 이제 대한사랑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석재 이사장님이 해가지고 박사에 해가지고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들의 위치를 해가지고 이 논문이 2020년 12월 4일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단군 세계의 기록에 거기에 대한 일식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자료 보시면 말 그대로 두 번째 단군인 부르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기록을 가지고 일식 기록을 남겨놨는데, 환단고기에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왼쪽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장춘과 하얼빈에서 관측한 일식 기록을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본다면 하얼빈에서 볼 수 있는 일식 기록이 가장 일치한 걸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보시는 저 정도의 일식은 여러분들 육안으로는 일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한다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지역에서 딱 데이터를 본다면 하얼빈 지역이 정확 맞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두 번째 천문 기록의 가치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단군이 있었던 때에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도읍지가 어딘지를 다시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발표가 이루어졌고 보면요. 자, 이번에 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환단고기 천문 기록은 뭐냐면 바로 단군, 9번째 단군인 아술단군 제위 원년에 일어났던 양일 병출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천문학 데이터로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간대는 단기 349년, 지금으로 말한다면 BC 1985년입니다. 여기다가 2021을 여러분들 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양일병출. 자, 해가 양쪽에 두 개의 해가 떴다는 기록입니다. 자, 떴다는 기록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느냐? 옛날로 말한다면 해는 왕들은 항상 걱정이죠. 왜? 옛날엔 동서양의 모든 왕들, 특히 동양의 왕들은 뭐냐? 해는 하나다. 그래서 천자는 하나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해는 하나라고 했는데, 해가 두 개 떠버리면 이거는 뭐냐? 빙고, 역적이 무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죠, 보면요. 하지만 천문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양일 병출 기록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그 시대 때 천문학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번에 또 대한사랑의 박석재 이사장님, 블랙홀 전문학자인 박석재 이사장님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가 세게 돋는 현상, 이걸 환일 현상이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쉽게 관측되는 겁니다. 이처럼 해가 세게 나타나는 그림, 우리나라 대관령에서 관측된 그림인데, 저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냐, 저것은 크게 희귀한 사진이 아니죠. 하지만 해가 두 개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가 세 개이기 때문에 뭐 보기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환일 현상으로서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해가 두 개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으로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면 뭐 거의 몇 년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보신다면 1980년 여기다 2021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4,000년 전의 일인데 4,000년 전에 천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자, 이번에 발표된 12월 3일에 세계환단학회에 발표된 논문의 제목은 환단고기 두 개의 해를 초신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로서 이번에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 완벽한 논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나오면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발표에서만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개의 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초신성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자, 환단고기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해가 두 개였다는 거하고 이것은 뭐냐. 낮에도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이걸 동네 사람, 그 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하게 서가지고 하늘을 봤다. 이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다면 해가 저렇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해고 하나는 뭐다? 해 옆에 뭔가 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캐나다 한국 일부에 나온 것처럼 초신성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 그 시대 때 빛이 올 수 있는 태양 옆에 빛이 올 수 있는 거 태양 옆에 진짜 해가 나올 수는 없죠. 왜? 해라는 존재를 여러분 아신다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타든지 파괴되든지 다 되겠죠 보면요. 그래서 해 옆에 다른 해가 빛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천문학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그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자료 보시는 초신성 잔해인 고물 자리에 있는 퍼피스 A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PUPA라는 것인데 이게 원래 약자가 보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실 때는 PUPPIS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UPPIS, 퍼피스 A를 검색해 보시면 이 지금의 이 초신성이 그대로 인터넷에 특히 해외 자료에 아주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흑백이죠. 보면 흑백으로 찍은 사진이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저게 여러분들 보시면 지름이 약 100광년, 지금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저 지름이 약 100광년이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약 6,500에서 7,000광년입니다. 7,000광년의 초신성의 잔해가 지금 별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게 저 모습이죠. 지금 사진이 찍힌 데 가지고 저것이 뭐죠? 지금의 사진이 아니죠. 왜? 거리가 몇 년입니까? 6,500에서 7,000광년입니다. 빛이 달려가는 속도로서 저게 저 빛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달려왔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단군 시대 때, 그 시대 때 태양 옆에 빛으로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제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름이 약 100광년 되는 거, 거리가 지구로부터 약 6,500에서 7,000년 광년 되는 7,000광년이 되는 초신성 잔해의 빛이 여러분들 폭발하면서 다가오는데, 자,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뭐냐? 자,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빛이 달려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단군 쪽, 단군이 있는 하얼빈 쪽까지 달려오는 데는 약 3,700년이 걸렸습니다. 자, 초신성 폭발 이후에 3,700년이 걸려가지고 빛이 계속 다가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그 단군 쪽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세 단군, 아술 단군 때 하늘에 빛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제 과학 이제 아시죠 보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 때 천문 관측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로 고물 자리에 있던 초신성이었다. 초신성의 빛이 어떻습니까? 거리는 저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지만은 저 빛이 언제예요? 약 3,700년 전에 폭발해가지고 초신성 폭발 때 저 빛이 달려와가지고 지구에 단군 할아버지 있을 때 저 하늘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대 때 쭉 이제 나타난 기록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상상을 한다면 바로 해와 같이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다른 해, 여러분들 초신성 폭발의 기록이 저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런 빛으로 드러났다는 거. 저게 이제 이번에 학술대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서 가지고 봤다고 기록이 한당국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더 이제 또 한당국에 또 기록이 나오는데 34세 오르문 단군 때 또 양일 병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고 특히 그때 어떻습니까? 두드러진 초신성 잔해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잔해가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34세 오르몬 단군 때 양일 병출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자료가 있고 초신성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그런 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 이유는 두드러진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추적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로부터 약 6,500년에서 7,000 광년 떨어진 여기에 있는 참말 그대로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3,700년을 달려와가지고 단군 쪽 구세 여기 보시면 단군 할아버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보면 9번째 단군인 아술 단군 때 하늘에 빛으로 드러났다는 거.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일에 그때 양일병줄 해가 두 개가 나타나가지고 관자에도 그거를 보는데 사람들이 뭐같이 담처럼 뭡니까? 담처럼 쭉 줄을 서가지고 돼요. 쭉 줄을 서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하늘을 봤겠죠. 너무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2021년 환단학계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환단옥에 있는 천문기록 3가지가 어떻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로서 정합한다는 것이 그대로 천문관측으로서 드러났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자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정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환단옥이 많다는데 뭐 많은 논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뭐 과학이라 하더라도 과학을 자꾸 따지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한 특히 천문학적으로 천문은 하늘의 별자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면요. 그런 천문학적 관측 속에서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4,000년 전에 단군 9번째 단군 때 하늘에 나타난 이 두 해에 대한 기록 이것을 지금의 현대과학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식마리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박세 이사장님이 계속 이제 환단고기를 추적하면서 이런 내용 천문학 부분에서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요. 앞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드러나면서 진짜 환단고기는 여러분들 이 기록이 여러분들 오늘 이 발표 기록이 진짜 어떻습니까? 이제 정립이 된다면 인류 역사상 진짜 가장 오래된 어떻습니까? 이 기록을 따라올 때가 없겠죠. 가장 오래된 초신성 폭발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 역사에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논문을 보고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환단고기 이수론에 미쳐있는 인간들 몇 사람 있죠 보면요. 그 양반들이 또 무슨 논문을 낼지 또 뭐 논문 자체를 안 내죠. 논문 자체를 안 내고 또 온라인에 글이나 찍찍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또 인물들이 나올 건데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단고기의 3번째 천문 기록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 천문 기록과 부합한다는 것,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유튜브 제작하는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자료 있으면 계속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이라는 건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여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환단고기 3번째 천문 기록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정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역사서라는 것을 이게 밝혀졌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